뭐 형제인데 소득도 없고 나이 요건도 부합이 되지만 같이 안 산다, 이런 경우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으로 엑셀로 부자되기가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경에 등장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맞고요. 제 채널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텅 빈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드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돈 버는 일, 돈 모으는 일, 돈 불리는 일. 제 주특기는요, 돈 버는 일, 돈 모으는 일, 돈 불리는 일. 불행히도 뻥 아니고요.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만나는 사람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요. 어쩌다 보니 베스트셀러도 내고, 여하튼 쓸데없는 소리가 길었네요. 제 채널은 아주 쉽게 돈 모으는 법, 부자 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재테크 무식자들도 엑셀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부자 되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잠깐 컴퓨터 켜고 일단 엑셀 열고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엑셀로 부자되기 연말정산 완전 정복 시리즈,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헷갈려 하시는 인적공제에 대해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전에 소개한 연말정산 시리즈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가 매년 연말정산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회수도 가장 높고 질문도 가장 많이 받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아마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일 텐데요. 인적공제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과세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일괄 적용해주는 공제 항목을 말합니다. 인적공제의 종류로는 조건만 충족하면 한 명당 150만원씩 무조건 공제해주는 기본공제 항목이 있고요.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추가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자녀 포함 4식구라고 한다면 이때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본인 공제 150만원, 배우자 공제 150만원, 자녀 공제 각각 150만원씩 해서 총 600만원을 기본 공제로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자녀 중 한 명이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장애인 추가 공제 200만원을 더해서 총 800만원을 인적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제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돼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인당 150만원씩 일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원수대로 아무나 다 해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본인,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 그 외에도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같은 부양가족까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할아버지, 할머니, 위탁아동이나 입양자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핵심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공제의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다음에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소득 여부입니다. 만약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스스로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소득이 아예 없거나 혹은 일정 소득 이하여야 하고요.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 금액 100만원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이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조건이 따로 없지만 부모님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혹은 만 20세 이하 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동거 여부입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같은 경우는 따로 살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함께 동거를 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탁아동 같은 경우도 동거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일단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 3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된다면 기본공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있어요. 함께 동거도 하고 나이 요건도 충족을 하는데 소득이 있으시다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뭐 형제인데 소득도 없고 나이 요건도 부합이 되지만 같이 안 산다, 이런 경우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적공제의 기본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 공제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말 그대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첫 번째로 경로 우대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라면 한 명당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공제인데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1인당 200만 원씩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부녀자 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 여기 나와 있는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이혼 혹은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적공제의 기본 내용들입니다. 대상자별로, 케이스별로 세부적인 내용이나 예외 조항들이 또 많이 있지만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90% 정도는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Q&A 영상도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리즈는 당분간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